물의 이온곱 상수를 비롯하여 이제 산성도를 나타내 주는 걸 H 플러스의 농도를 이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를 붙여서 이렇게 나타내 주는데,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로그의 H 플러스 농도로 산성도를 표시할 때, 이걸 pH라 그러고, 이 pH는 7일 때 중성, 작으면 산성, 크면은 염기성. 그래서 모든 수용액에서는 항상 성립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얘 둘의 농도의 곱은 10의 마이너스 14승이고 pH와 pH 합은 14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쉬운 예부터 들어볼게요. 자, 0.1몰 농도 HCl에 500ml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pH 구하면은 농도 이렇게 되죠. 그래서 H 플러스의 농도는 0.1이니까 0.1몰 농도를 대입하세요. pH가 1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pOH도 구해보면 pH는 14에서 빼기 pH가 됩니다. 그럼 13. 그치? 자, 그 다음에 물어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몰수야, 몰수. H 플러스 몰수. 몰수하고 이제 농도는 다른 얘기니까. 그치? 그럼 몰수하면 어떻게 해주면 돼? 0.1몰 농도에다 곱하기 500ml 해주면 되겠지? 오케이? 그럼 얼마가 되냐면 50ml몰이 나요. 또 중화방을 풀 때나 뭐 pH 풀 때나 미리몰의 단위 익숙하게 받으셔야 되고, 미리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기 때문에 얘는 0.05몰이 됩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자, 0.02몰 농도의 HCl 200ml가 있어요. 자, pH 구해보는 거죠. 이게 이제 H 플러스의 농도가 있을 텐데, 여기다 뭘 대입하면 되냐면 0.02를 대입하면 돼. 구해보는 거죠. 음, 뭐가 필요하긴 필요하다, 그지? 뭐 필요해요? 로그 2 필요해요? 로그 2가 얼마지? 응? 음, 로그를 수만 원 들여서 로그를 했는데도 이 로그 2를 몰라요, 그죠? 0.3. 해보세요. 얼마예요? 로고 0.3 주어졌잖아. 그럼 피 주어라고. 오, 진짜야. 내가 어려운 질문했어? 마이너스 로그 0.02를 구하라고. 얼마야? 어? 수윤이 얼마야? 네, 이건 안 해. 그건 왜 몸빼기로 계산 안 했어? 아니, 내 뒤에서 알아서 할 줄 알고. 알아서 할 줄 알고. 1.7이에요. 알겠죠? 여기까지가 요거 나오면 제일 어려운 거야. 로그 계산까지 내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알아두라는 뜻이에요. 알았죠? 그러면 여기서 pOH. 자, pOH는 뭐 당연히 14에서 뭘 빼주면 돼? 1.7을 빼주면 되니까 12.3이 나올 겁니다.
자, H 플러스의 몰수. 자, 미리몰로 답해보자. 얼마야? 4미리몰이지. 0.004몰이 되는. 이게 H 플러스 몰수예요. 음. 자, NaOH 4g을 녹인 수용액 200ml가 있다. pH 구하라고. 이것도 모를 테니까 이건 주어질게. NaOH의 화학식량은 40이다. 보여보세요. 빨리 구하라고. 아, 나 진짜 암산으로 안 돼. 암산으로 안 돼. 뭘 암산으로 하고 앉았어. 암산은 되게 좋아해. 더럽게 못하는 것들이. 평생 암산하고 살 것처럼. 야, 니들 나중에는 다 저기 편의점 가서 계산할 때 네 핸드폰을 하고 있다고. 그리고 편의점 가서 저기 계산해? 안 하지? 키오스인가 그거 보고 있지? 마치 계산을 잘하는 것처럼. 얼마야? 근데 뭘 구해요? pH 구하라고. 지금 pH 구하면 pH를 구하라고. 얼마? 그 니를 0.3이라고 얘기해놓고 뭔가 이상하지 않아? NaOH가 녹았는데 어떻게 pH가 0.3이 나와? 그럼 산성이네. 맞지? 아니, 답하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자, COH를 구해놓고 그걸 pH가 답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 놀고 와가지고 나사가 풀렸나? 4g을 40으로 나눠주고 200인데 200을 0.2로 해주면 리터가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몰이에요. 0.2리터에 0.1몰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얼마가 돼? 2분의 1 몰 농도가 돼요. 그래서 염기는 pOH를 먼저 구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0.5를 대입하면 로그 값은 주어질 거야. 얼마가 돼? 0.3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pH는 14에서 0.4를 빼면 13.7이 되는 거예요. 다음 OH-의 몰수죠. 자, OH-의 몰수는 4g 있잖아. 그지? 그대로 0.1몰이야. 그럼 만일 H 플러스의 몰수를 얘기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 뭐 똑같아요. 자, 농도는 10에 마이너스 13.7승이에요. 곱하기 몇 리터? 0.2리터. 알겠죠?
자, 그래서 H 플러스 농도를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지? 자, 됐고요. 다음엔 요거는 0.1몰 농도의 HCl 10ml가 있어요. 물을 첨가했어요. 1리터로 만들었대요. 그러면 이제 이럴 때를 이제 물을 첨가해서 또는 다른 용액을 섞어서 부피를 늘리는 걸 희석이라고 그러죠. 희석. 그러면 여기에 H 플러스의 농도는 0.1몰 농도고 pH는 1이었어. 여기까지는 알죠? 그러면 이게 1리터가 1000ml 맞아요? 부피가 몇 배가 됐냐면 100배 됐나요? 100배. 자, 그러면 이 물질의 물농도 몇 배가 돼야 돼? 100분의 1배 희석이잖아. 10의 마이너스 3승 몰입니다. 그럼 pH가 얼마가 돼요? 3이 되겠네? 자, 그럼 얘들의 pOH까지 따지면 pOH는 1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 pOH는 얼마가 되냐면 11이 되네요. 자, 결과적으로 H 플러스의 농도가 줄어들면 pH는 증가하고 pOH는 감소하네요. 맞나요? H 플러스의 농도가 증가하면 pH는 감소하면 pH는 증가하고 자, pOH는 감소합니다. 맞나요? 그게 10배 차이 날 때 1만큼의 차이를 보이는 거야. 알겠지? 자, H 플러스 농도가 100분의 1배 되니까 pH가 얼마가 됐다고? 2가 증가했고 H 플러스 농도가 100분의 1배 됐을 때 pOH는 이만큼 감소했어. 응? 해보자. 그러면 자, H 플러스의 농도가 1000배가 됐어. pH는 어떻게 되죠? 3, 3. 다시 H 플러스의 농도가 1000배가 됐어. pH는 3. 감소. pH는 자, 수연이만 해볼까? 알아요. 그리고 해보라고 그러니까. 자, OH- 농도가 100배가 됐어. pH는 pOH는 음, 어디 보자. 민 해볼까? OH- 농도가 100분의 1배가 됐어. pH는 응? 2. 그렇지. pOH는 2. 헷갈리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요 사항을 잘 봐두시면 돼. 수연이 잠이 깼나 보구나.
자, 뭐 같은 얘기죠. 1ml를 100ml 만든 거예요. 자, H 플러스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6승몰 농도가 됐다가 자, 부피를 100배를 하면 농도는 얼마가 돼? 10의 마이너스 8승몰 농도가 되죠. 자, pH가 얼마죠? 6이죠. 자, 그러면은 8 돼요? 응? 소리 맞아? 음, 뭘 맞아? 아니요. 세상에 이런 일은 안 일어나. 이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나. 왜 그러냐면 물이 자동 이온할 때 내놓는 H 플러스가 10의 마이너스 7승이잖아. 산을 아무리 묽혀도 수용액상의 H 플러스가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작아질 수는 없어. 이해돼? 맹물이잖아. 맹물에다 넣은 거 아니야. 그지? 염산의 농도는 맞아요. 100분의 1배 된 거 맞는데 지금 내가 물어본 건 H 플러스의 농도잖아. H 플러스의 농도는 맹물이 가지고 있는 게 10의 마이너스 7승이니까 이거보다 이거 작아질 수 있어 없어? 절대로 없어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희석에서 주의할 거는 어? 이와 같이 H 플러스의 농도가, 그러니까 물질의 농도죠. 음, 물질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작아졌을 땐 주의하시게 돼요. pH가 8이 되는 건 말이야. 생각해보면 간단하지. 식초에다가 물을 때려 넣어. 물을 쏟아 부어. 그렇다고 그놈이 신맛이, 쓴맛이 될까? 그럴 리가 있나? 그냥 신맛이 그냥 맹물이 되는 경우는 있겠지만.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자 물을 첨가해서 희석을 했을 때 희석은 주의하셔야 돼. 어떤 산이나 어떤 염기든 이건 뭐 산과 염기 종류와 관계없어요. 자 물을 집어넣어서 pH가 7이 되는 경우는 있을 거예요. 근데 산의 pH가 7보다 커지는 경우라든가 염기의 pH가 7보다 작아지는 경우는 없어요. 자, 이렇게 문제 내면 굉장히 많이 낚이겠죠? 그죠? 알아두세요. 이 얘기는. 자, 그래서 이제 pH에 관한 얘기는 이제 계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뭐, 이건 가장 간단한 유형들의 문제가 되고요. 좀 더 복잡합니다. 좀 이따 풀어볼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엔 지시학에 대한 얘기 좀 해볼게요. 지시학. 지시학은 뭐 영어로는 indicator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지시학은 어떤 물질이냐면 이런 물질이야. 약한 유기사입니다. 일단 액성을 띄어요. 지시학은. 그렇기 때문에 지시학을 이용해서 어떤 물질의 액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지시학을 한두 방울 첨가를 해야 됩니다. 뭐 1ml, 2ml 첨가하게 되면 목적 용액이지 어떤 용액의 액성을 판단하고 싶은데 이 용액의 액성이 변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지시학은 어떠한 형태냐면 요건 인디케이터 약자예요. 한마디로 유기물. 그러니까 유기물의 덩어리에 수소가 달라붙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식물의 염료라든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유기물을 많이 써요. 여러분들 양배추 기억나죠?
그 보라색 양배추즙 있잖아. 이건 산에 따라서 변하잖아, 색깔이. 자, 그래가지고 이게 HIN이 있어요. 이런 식의 형태를 띠고 있고, 여기서 H가 떨어지면 IN-의 형태를 뜨거든. 음. 그랬을 때 HIN과 IN- 색깔이 다르면은 모두를 지시약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시약은 교과서에 나오는 뭐 리트머스, 페놉탈린, 메티로렌지, 그다음에 BTB 이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것들은 한 20가지가 넘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겠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 딱 네 가지. 리트머스 배웠고요. 그지? 산성에서 붉은 색깔, 영양성에서 푸른 색깔. 나머지 페놉탈린하고 메티로렌지를 배울 거예요. BTB까지.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냐면 잘 봐. 자, 지시액을 한두 방울 떨어뜨렸는데 주변에 H가 되게 많아요. 그럼 뭐야? 산성용액인 거잖아. 그럼 얘는 얘랑 붙어가지고 이런 형태로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 놈의 색깔이 산성색이라 그러는데 이제 형태는 산성형이야. 그래서 얘가 이제 붉은색을 띈다고 가정을 하자. 자, 그럼 붉은색이면 아, 산성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자, G시약을 떨어뜨렸더니만 OH-가 많은 그런 용액이야. 그래, H가 다 없어져. 그러면 IN-로 남아요. G시약이. 그럼 IN-는 염기성 용액에서 염기성 용액에서의 형태가 IN-야. 알겠어? 그럼 이게 노란 색깔이라 그럴게. 자, 그래서 산성일 때의 색깔과 염기성일 때의 색깔이 다르면 지시약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산성에서 빨간색이야. 자, 염기성에서 노란 색깔이라 그럴게. 그럼 둘이 만나면 뭐가 돼? 둘 더 많아. 자, 빨간 것도 많고 노란 것도 많아. 그럼 뭐야? 빨간 것도 많고 노란 것도 많아. 그럼 무슨 색깔이야? 주황색이지. 야, 빨간색하고 노란색 섞으면 주황색이 몰라? 알아? 알지? 파란색, 노란색 섞으면. 음. 그래서 이 중간 색깔은 액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알았어? 중간 색깔은 액성을 판단할 수가 없어. 그럼 얘들의 색깔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무지개 색깔 알죠? 무지개가 있는데, 무지개는 빨, 주, 노, 초, 파, 남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끊어. 무무빨, 빨주노, 노초파로 끊으세요. 앞에 있는 건 페놀프탈렌의 색깔, 가운데는 메테로렌지의 색깔, 마지막은 BTB의 색깔이야. 그래서 왼쪽은 산성의 색깔이고 오른쪽은 염기성의 색깔. 요거만 기억하면 돼요. 자, 이 표를 어떻게 기억했다 어떻게 활용하냐면 페놀프탈렌 무무빨, 산성에서 무색, 염기성에서 빨간색. 자, 메테로렌지 빨주노, 자, 산성에서 빨간색, 염기성에서 노란색. BTB 노초파, 산성에서 노란색, 용기성에선 파란색 이렇게. 알았어. 자, 그 중에서도 요 빨간색 있죠, 빨간색. 이 빨간색이 되게 중요한데, 자, 페놀포탈레인은 염기성에서만 확실하게 빨간색이 나타나. 무색일 때는 산성인지 중성인지 몰라. 역시 마찬가지로 메티로렌지는 산성에서만 확실하게 빨간색이 나타나. 그럼 노란색일 때는요? 몰라요. 중성인지 산성인지. 알았어. 자, 그래서 이제 페노프탈렌의 빨간색, 메티로니지의 빨간색이 각각 어떤 액성을 나타내는 주는가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노초파도 그래요. 노란색, 파란색 맞아요. 노란색은 산성, 파란색은 염기성인데 이 초록색이 중성이다라고 얘기를 못해. 왜냐면 이제 이 중성이 다시 말하면 초록색이 나타내는 pH가 6에서 8 정도가 pH가 이제 그 초록색이 나타나거든.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변색범위라고 배워요. 그래서 변색범위가 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색깔은 액성을 판단하기 힘듭니다. 알았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지시약이라 그래요. 저희 지시약은
그래. 요 바로 다음 단원이 중화 적정이죠? 중화 적정에서 다루는 그런 지시학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자, 요즘에 나오는 이제 pH에 관계되어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pH에 관계되는 내용이 주 내용이잖아. 그지? 음. 두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들 로그들 잘 하니까 요거 한 5분 정도 줄게 풀어보세요. 두 문제. 휴지 있으세요? 응? 휴지 있으세요? 일단 쭉 가죠. 이상입니다. 오이. 자, 예전에 어려운 문제죠? 이렇게 나와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지금 pH가 뭐 문제를 만들다 뭐 희한한 문제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게 이쪽 분야는. 그러니까 뭐 준킬러죠, 뭐. 얘네들도. 그러니까 여러분 봐면 아페탄원의 같은 경우는 여기 봤던 2단원의 동위원소 문제들이 좀 희한하게 나오고 지금 여기 뒤에 단원에서는 요거예요. 알았지? pH들이 이제 준킬러 모양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자료 중에 하나가 얘들의 B가 많이 나와.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B. 근데 이제 모든 수용액에선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의 곱이 10의 마이너스 14씩인 거 다 알잖아. 얘를 이용해서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하고 있는 게 가장 빨라요. 뭐 외우는 거 어렵지 않아. 외울 때. 자, 분모에 h 플러스가 있으면 제곱에 10-14승. 분자에 OH 마이너스 있으면 또 제곱에 10-14승. 이것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았지? 그래서 이 값이 얼마라 그랬냐면 이 값이 10의 마이너스 12승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여기서 OH-의 농도를 찾는 거야. OH- 농도는 A가 뭐냐면 0.1몰 정도 이렇게 돼. 그 다음에 10분의 A가 있죠. 자, 10분의 A는 0.0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이제 가의 pOH부터 구하면 pOH는 1이 되고 pH는 13이 돼요. 여기서는 바로 pH 구하는 거지. 2가 돼요. pOH는 12가 될 겁니다. 물어본 건 pH B니까 가의 pH가 13이고 나의 pH는 2라 그러면 6보다 큰 거네요. 그 다음 자, 우리가 금방 했던 희석이죠. 10ml 물을 넣어서 100ml를 만들었대. 자, 부피를 10배 줬기 때문에 H 플러스의 농도는 줄어들죠. 10의 3승으로. 근데 이 염산이잖아. 염산은 100% 이온하기 때문에 Cl-의 농도도 10의 마이너스 3승 몰 농도가 돼. 그 다음엔 OH-의 농도는 H 플러스 농도가 10의 3승이니까 OH- 농도 몇 승이 돼야 돼? 10의 마이너스. 응? 그게 이렇게 되나? 자, 그래서 OH-가 10의 마이너스 11승이고요. Cl-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 몇 승이에요, 여러분? 10의 8승인가? 알겠죠? 10의 10승은 아니네요. 답이 니은이에요, 여기. 자, 풀만하죠? 근데 밑에 게 안 풀릴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내용보다는 밑에 있는 내용들을 예제를 좀 잘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단서가 좀 있습니다. 어떤 단서가 있냐면, 일단은 pH 합이 모두 14라는 거 하고요. 그다음 OH- 농도의 비가 가나가 10대 1이라는 거 하나 하고, 이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V와 N을 찾으래요. 그럼 힌트를 이용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힌트에 pH 나오고 뭐 이랬잖아. 농도 나오고. 근데 여기는 부피하고 몰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먼저 농도를 구해야지. 그 농도를 구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H 플러스의 농도. 아, 부피 10V. 몰수 10은 7수. 이렇게 쓰면은 까지 생각하면 뭐 다행이겠지만 단위까지 정확하게 고려해야죠. 10의 마이너스 3승 여기다 곱해줘야 돼. 처음에 구한 게 가에서의 H 플러스의 농도를 구한 거예요.
자, 나를 보니까 부피를 모르네요. 부피를 몰라. 자, 부피는 모르는데 H 플러스의 몰수는 알아. 그죠? 그러면 OH-의 몰수 B를 또 알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가랑 비교할 수 있는 게 OH-의 농도니까 가의 OH-의 농도를 구할 수 있어야죠. 자, 가의 OH- 농도는 H 플러스 농도가 V분의 C-5승이니까 얘는 C-9승 V가 되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OH- 농도비가 가나가 몇 대 몇이래? 10대 1이래. 그럼 OH- 농도비가 10대 1이니까 얘는 10의 마이너스 10승 V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H 플러스의 농도는 얼마가 되냐? V분의 10의 마이너스 4승 몰 농도가 되겠네요. 근데 이제 알고 있는 값이 그 H 플러스의 몰수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H 플러스의 몰수는 H 플러스의 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해준 값이에요. 그럼 몰수가 몇 승이냐면 10의 마이너스 8승이고 농도는 V분의 10의 마이너스 4승. 부피 알 수 있겠네. 얘는 10의 마이너스 4승 V가 됩니다. 알았지? 10의 4승분이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0.1V ml가 되겠지. 자, 그러면 OH-의 몰수가 있어요. OH-의 몰수는 농도가 10하면 10승 V가 되고 부피는 10의 마이너스 4승 V가 될 거니까 10의 마이너스 14승 V의 제곱이 될 거예요. 됐고 다. 나는 알고 있는 건 V에 대한 얘기는 알고 있고 부피에 대한 얘기는 알고 있고 몰수 알고 있어요. 그러면 OH-의 몰수가 다가 10분의 1이랍니다. 응? 그럼 여기서 구하는 거지. OH-의 몰농도를. 자, 부피. V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리터. 자, 요거의 10분의 1이니까 10의 마이너스 15승의 V의 제곱. V의 V 지워질 거니까 남는 건 10의 마이너스 12승 V. 그러면 H 플러스 OH 마이너스 9분 10은 14승. 그러면 얘가 10의 V분의 10의 마이너스 2승. 딱 구한 거예요. 자, 뭘 구했냐면 여기에 H 플러스 농도가 이렇다는 걸 구한 거죠. 알겠지? 그럼 가나다의 pH 합을 구하래요. 음. 자, 가의 H 플러스 농도에다가 pH를 마이너스 록을 취하면 얼마가 되죠? V분의 10에서 5승에다 마이너스 록을 취해 얼마가 돼? 이렇게. 나도 마찬가지로 4 플러스 로그 V. 다도 마찬가지로 2 플러스 로그 V. 이렇게 나오겠지? 다 합해. 11 플러스 3 로그 V가 14. 그지? 그러면 이때 V는 얼마가 돼요? 10. 그러면 V가 10이래요.
N 찾아야죠? 여기 위에 봐봐. OH-의 농도 요 부분, 몰수 봐봐요. 자, 얘가 10N이래요, 10N. 그럼 구한 10을 V에다 대입을 해. N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N 얼마 나와요? 10의 마이너스 13승. 알겠지? 자, 그래서 V에다가 N을 곱하면은 10의 마이너스 12승이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알아? 응. 자, 그래서 V 곱하기 N은 10은 12승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어때요? 예제, 마지막 예제? 어렵죠? 그치? 근데 이 정도의 어떤 복잡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 연습을 좀 하세요. 알았죠? 뭐 지금은 뭐 일단 내신에서 이 정도 나오면 뭐 다 틀린다고 보면 되겠지. 음? 근데 뭐 수능을 대비하고자 한다면 뭐그 정도 문제들은 풀어낼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알았죠? 자, 중화 반응 한번 해봅시다. 중화 반응. 중화 반응은 자, 물질의 종류로 보게 되면 HCl 같은 물질 산이죠, 산. NaOH 염기. 자, 산과 염기가 만나서 음, 염과 물을 만드는 반응을 뜻합니다. 이제 염이라고 하는 애는 어떤 물질이냐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온 결합 물질이야. 그래서 통틀어서 염이라 그래. 자, 그러면은 수용액상에서 HCl은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로 이용되어 있고 NaOH는 Na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로 이용되어 있고 자, 이 중에서 얘랑 얘가 있어요. 이 두 놈이 만나서 뭘 만드냐면 이렇게 해서 물을 만들어요. 물. H2를 만들어요. 그럼 나머지 이온들은 뭐 그대로 반응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이온화돼 있겠죠. 음.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여기에 있는 NaCl 있죠? 얘네들. 자, 얘들은 이제 반응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 그래서 얘 구경꾼 이온이라고 해요. 그 나머지 이온은 알자 이온. 자, 그렇게 되면 이 반응에서 알자 이온 반응식은 그렇게 되는데 열이 납니다. 자, 이게 알자 이온 반응식. 그래서 알자이온 반응식을 보면 알다시피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는 1대1의 비로 물을 생성합니다. 알았죠? 자, 그래가지고 중화 반응이 일어나요. 중화 반응이 일어났을 때 두 가지 변화가 생기는데 첫 번째는 온도가 올라간다. 자, 금방 얘기한 것처럼
얘들이 반응할 때 발열이라서 그래. 두 번째는 부피가 커져요. 자, 부피가 커진다는 얘기는 20, 20 섞으면 40이잖아. 그지? 실제로는 40이 아니야. 41, 42 이렇게. 자, 왜 그러냐면 물이 생성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물이 생성돼서 부피가 커지는 건 다 무시합니다. 화학원에서 거기까지 고려하진 않겠지. 부피는 혼합유의 부피는 혼합 전의 부피 합과 같다라는 단서를 달아줘. 그 단서를 달아주지 않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제 온도는 올라간다. 다시 발열이라는 거 알아야 돼. 알겠어요? 온도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림처럼 이제 염기에서 시작을 하죠. 이 염기성이에요. 그럼 들어온 산에 있는 H 플러스 OH 마이너스 만나서 물을 하나 만들어요. 그러면 Na 플러스하고 그다음에 Na 플러스는 그대로 있고 Cl 마이너스 OH 마이너스 이렇게. 자, 그다음 들어왔을 때 반응을 하죠. 그러면 물은 두 개가 생성되죠. Na 플러스 있을 거고요. Cl 마이너스. 그래서 모형상 OH-가 있는 나에서는 염기성이에요. 근데 다가 중성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더 이상 반응할 애가 없으니까 염산이 들어오면 Na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라는 산성 용액을 이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본 것처럼 항상 H 플러스 OH만서 반응했을 때는 몇 대 몇으로 반응하냐면 항상 1대1로 반응해요. 자, 그게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예요. 중화 양적 관계는 반응한 H 플러스의 몰수하고 반응한 OH-의 몰수가 항상 같다라는 게 양적 관계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양적 관계에서 이 H 플러스 OH-의 몰수가 같은데 이게 이거랑 관계없어요. 산의 종류 또는 염기의 종류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HCl이 있는데 NaOH랑 반응해가지고 중화가 돼요. 얘가 100개 있었어. 얘가 100개. HF를 예를 들까? 자, 참고로 HCl은 강산이고 HF는 약산이야. 그래가지고 NaOH를 집어넣으면 약한 산이 100개 있다고 해서 중화될 때 덜 들어가는 게 아니야. 똑같이 뭐가 100개씩 들어가. 그러니까 산의 종류하고 염기의 종류하고는 관계없다는 얘기는 결국 산이 가지고 있는 H 플러스와 반응하는 염기가 가지고 있는 OH 마이너스 이거에 의해서 양적 관계가 결정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수용액상에서 산의 농도가 있을 거고요. 산의 부피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몰농도에서 농도하고 부피를 곱한 값을 뭘 쓴 건 알겠지? 그지? 그런데 물질의 농도와 물질의 부피를 곱하면 이거는 뭐야? 물질의 몰수니까 이렇게까지는 뭐에 해당해? 이렇게는 산의 몰수예요. 산의 몰수. 맞잖아. 황산, 염산, 질산의 몰수들이라고. 여기다가 n이라고 하는 뭐를 갖다 곱하는 거냐면 가수를 곱합니다. 가수. 자, 이 n은 가수는 산과 염기가 가지고 있는
혹은 뭐 산과 염기가 내놓을 수 있는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숫자를 가수라고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일가산이 있어. 이런 애들이요. HCl, HNO3, 이가산, H2SO4. 산가산도 있냐? 산가산도 있어요. H3PO4. 음. 근데 이가산만 알아도 돼. 알았지? 근데 뭐 이렇게 막 만든 문제들 있잖아. 인강하는 애들이 만든 문제들은 산가산까지 냅니다. 알았어요? 왜 내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요? 여러분들, 산가산, 대단해. 이런 문제를 풀죠? 바보같이? 음, 안 나와. 이가산까지. 이가산도 못 푸는 산가산을 뭐하러 내겠니? 뭐 평가원은 바보니? 하다못해, 윤석열이 병실이 키로 문제 없앤댔으니까. 더더욱 산가산 안 해.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일가 연기. 진짜 없을 거야. 다음 달 평가원 며칠이지? 평가원 시험이? 9월 7일이구나. 7일. 7일. 기대돼. 이런 애들. 일가 연기.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의 얘들 그 숫자를 가수라고 그래요. 가수. 알았죠? 그래서 가수를 딱 곱하게 되면 이 전체 항이 H 플러스의 몰수가 되고 이 전체 항이 OH 마이너스의 몰수가 돼요. 알겠지? 됐나요? 음? 자, 그러면은 내놓는 H 플러스하고 내놓은 OH 마이너스가 같다면서 그지? 그러니까 이게 뭐에 해당해? 이게 중화 조건이자 양적 관계.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거는 보시면 알겠죠? 염기가 많으면 반응 이후 염기성. 산이 많으면 반응 이후의 산성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와 같은 양적 관계를 이용해서 뭘 하고자 이걸 배우냐면 바로 적정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배운 거예요. 적정. 자, 적정이라는 실험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농도를 모르는 산 또는 염기의 농도를 확인하는 실험이 바로 적정이에요. 농도를 모르는 물질이죠. 엄밀히 따지면 농도를 모르는 물질의 농도를 확인하는 건데 적정을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적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산화 환원 반응에 의해서 적정을 해주는 거예요. 산화 환원 적정도 있고 산염기 적정도 있고 침전 적정도 있고 뭐 다양한 물질들에 의해서 적정을 합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가끔 뭐 이제 뭐 범죄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어디 검출을 해놔가지고 검출된 양이 얼마고 얼마고 뭐 했더니만 걔들의 농도가 얼마서 치사량이니 많이 그러잖아. 맞지? 그치? 의학 드라마 같은 거 보다 뭐 범죄 드라마 뭐 아니면 법의학 드라마 이렇게 보면은 그게 다 적정이에요. 검출해내서 농도를 확인하는 게 적정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중화적정은 산염기예요. 그러니까 산염기 반응을 이용한 적정이기 때문에 농도를 모르는 산 또는 염기의 농도를 아는 애를 이용해 가지고 그 농도를 확인하는 실험을 우리가 중화 적정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중화적정화는 순수와 실험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볼게요. 자, 실험 기구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들이야. 피펫, 뷰렛, 알겠죠? 비커, 잘 안 써. 삼각 플라스크, 이런 말 있습니다. 특히 피펫은 측정 장치, 그러니까 부피를 측정하는 측정 장치야. 그런데 이거 옮길 때 쓰는 거야. 정확한 부피를 측정해서. 자, 뷰렛도 부피를 측정하는 측정 장치야. 그리고 삼각 플라스크는 아니야. 삼각 플라스크는 측정 장치가 아니야. 그냥 담아두는 용기. 자, 그래서 이 삼각 플라스크를 제일 많이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삼각 플라스크가 생긴 걸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화 반응을 할 때 가만히 이제 반응시키는 게 아니라 이 흔들어. 흔들기 때문에 이게 제일 안정한 그런 용기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자 HCl을 집어넣어 20ml. 염산인데 이 염산을 내가 미지용액이라 그럴게요. 알 수 없다. 왜 미지용이라 그랬냐면 농도를 몰라서. 농도를 모르니까 미지용이라 한 거지. 근데 부피는 알고 있지 않아요? 부피 알죠? 20ml. 그럼 얘는 뭐로 이용했을까? 피펫. 자, 피펫을 이용해서 일정량을 취하는 거야. 알겠지? 피펫을 이용해서 일정량을 취해와서 여기다 담아둡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피펫을 이용해서 실험을 하게 되면 얘를 갖다 이제 뭐 염기를 이용해서 적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염기를 어디다 담아? 이렇게 생겨먹은 건데. 이 이름이 뭐예요? 뷰렛. 그래서 담아. 용액을 담아. 근데 이거는 농도를 알아요. 그 농도를 아는 용액을 표준 용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0.1몰 농도의 NaOH 표준 용액. 표준 용액을 담아 놔요. 근데 이거는 농도를 알고 있는 애들이야. 알겠어? 자, 그럼 0.1몰 농도의 NaOH 표준 용액을 만들 때 뭘 쓰죠? 실험기구가 뭐 있지? 자, 특정한 몰 농도의 표준 몰 농도의 용액을 만들 때는 뭘 쓰냐면 부피 플라스크를 씁니다. 알았어요? 부피 플라스크. 그러니까 이 부피 플라스크도 중화 적정 실험에 들어가는 실험 기구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가지고 콕을 열어가지고 여기 있는 이 용액을 한 방울, 두 방울 떨어뜨려서 적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중화가 될 때까지, 그럼 중화점이라 하자. 중화점까지 부피를 측정하는데, 그럼 중화점까지라는 걸 어떻게 하냐면 지시약을 통해서 하는 거야. 얘가 중화가 됐어요라는 건 지시약을 통해서. 자, 그래서 0.1몰 농도의 NaOH 표준 용액이 있고, 이 표준 용액을 중화점까지, 자, 중화점까지 부피를 측정해 줍니다. 알겠어요? 부피를 측정해서 이제 콕을 브렛을 이제 잠그면 돼요. 알았죠? 눈금을 읽어주면 되겠지?
자, 실험이 다 끝났어요. 그렇게 되면 보자. 자, 여기서 얘네들의 농도가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부피가 되고 자, 여기 밑에 있는 거 위지용액의 농도가 되고 부피가 돼요. 자, 이 네 가지 중에 얘 알아요, 몰라요? 얘는 알죠? 0.1. 부피는 측정했지? 그 다음에 이쪽 부피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일정량이니까. 자, 그래서 모르는 애는 뭐만 모르냐면 얘만 몰라, 얘만 모르는 애야, 그지? 얘만 몰라.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양적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자, 이게 적정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중화 적정 실험은 중요해요. 자, 실험 문제에서 화학원의 실험 문제가 나오는 게 뭐 이게 두 개 정도, 세 개 정도 얘기할 수가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 몰롱도에서, 두 번째가 중화 적정, 세 번째가 열화. 알았지? 그게 실험 문제야. 세 개 중에 근데 중화 적정이 가장 자주 나오고 뭐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나오냐? 단순하게 나올 리가 있겠니? 다양한 곳에서 미지수를 두고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중화점이라는 부분을 한번 봅시다. 이제부터는 중화점. 자, 중화점을 측정해 주는데 지시약을 이용하는 경우, 뭐 그렇죠. 뭐 단순하게 지시약이야. 정밀하게 중화점을 확인하는 것은 그거 있어요. pH 미터. pH 미터가 있는데 pH 미터가 확 디지털로 돌아다녀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중화점을 판단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말고 우리는 이론적으로 중화점을 확인하는 내용을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온도 변화를 측정해 줍니다. 자, 온도 변화는 온도가 제일 높은 곳에서 중화점을 얘기하는데, 일단 그 중화점을 확인하기 앞서서 어떤 물질에다가 어떤 물질을 갖다 주입한 다음에 중화를 했느냐, 이거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이게 NaOH를 주입을 했다. 따라서 X축은 NaOH 부피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맨 처음에 시작은 이 용액의 시작은 산성으로 시작했겠죠. 그 다음엔 중성이 됐다가 중성이 다시 염기성이 될 거예요. 자, 중화점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중성으로 변하는 지점을 중화점이라 하게 되고 온도에 대한 온도의 변화에서는 요 나지점 있죠? 나지점이 중화점이라고 봅니다. 자, 그럼 나지점 이전에는 산성이었을 텐데 자, 온도가 올라가는 건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중화 반응은 발열 반응이야. 그래서 발열 반응이라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 자, 중화점 이후에 다지점은 염기성이에요. 자, 온도가 낮아지고 있죠. 얘는 왜 낮아져? 이유는 간단하죠. 식어서. 더 이상 중화 반응하지 않으니까 열을 내놓을 수는 없고 그러면 이제 상온에 어떤 용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식을 거예요. 알겠죠?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혼합 용액에서의 전류의 세기에 관한 얘기인데 자, 전해질은 전류가 통해요. 역시 산과 염기는 전해질이기 때문에 전류가 통하는데 중화 반응하게 되면 전류의 세기는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되고 이때 전류의 세기가 제일 작은 쪽 있죠? 여기. 여기가 중화점이에요.
당연히 간은 산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단은 염기성이 되겠죠. 알겠어? 자, 그런데 전류세기는 말이야 전해질 때 이 전류세기는 어디에 비례하냐면 이온의 종류와는 관계없어요. 무조건 이온의 농도야. 알겠지? 이온의 농도에 비례하게 돼 있어. 그러면 중화점까지 갈 때 전류의 세기가 감소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이온의 농도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온의 농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그래프가 아니라 이 사실이에요. 예외 없어. 예외 없다고. 모든 중화 반응에서 어떤 산이 있던 어떤 염기가 있던 이러한 물질에다가 중화하기 위해서 염기 또는 산을 할 때는 전류의 세기는 무조건 감소했다 증가한다. 그럼 그 얘기는 곧 뭐야? 이온의 농도는 감소했다 증가한다. 알겠지? 이번에는요. 생성된 물 분자수. HOH. 물 하나. 생성된 물 하나. 또 HOH. 생성된 물. 자, 중성 이온에는 생성된 물이 없으니까 생성된 물로 따지면은 요 나지점. 여기는 산성이고 여기 염기성이 되죠. 알겠지? 이렇게 돼. 자,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뭐 여러분들 쭉 한번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온수의 변화를 통해서 중화점 확인하는 얘기를 좀 볼게요. 이번에 HCl이 20ml가 있고 여기다 뭘 반응시켰냐면 NaOH를 첨가하면서 반응시켰을 때 그가 되겠죠? 첨가했다 일정입니다. 당연히 중화점은 여기라는 거 알 거야. 자, 이런 실험이에요. 이런 실험에서 하나까지 그려볼게요. 자, 중화점이 10이니까 이 지점은 10ml이죠. 여기는 20ml 지점이 NaOH의 부피예요. 자, 뭐에다 뭐 집어넣냐면 염산에다 NaOH 집어넣었지? 그지? 부경권이면 항상 먼저 생각해. Cl 마이너. 그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죠. Na 플러스. Na 플러스는 또 이런 식으로. 이건 Na 플러스. 두 가지의 구경분위는 이런 식으로 변할 거예요. 그 다음 알짜 연해 보자. H 플러스. EN이었는데 없어지죠?
여기서 빵이 되고. 자, OH-예요. OH-는 여기까지 없어요. 여기까지 없다가 그 다음부터는 생겨나는데 Na 플러스하고 기울기는 똑같아요. 이건 OH-. 그렇다면 이번에 전체 이온을 보게 되면 전체 이온은 이 점에서 4N이고요. 이게 중화점이지. 중화점에서도 4N이네. 그러니까 이온수가 중화점까지 변화가 없어요. 똑같이 4N이라고. 자, 그러다가 20이 됐을 때, 자, 4N, 2N, 2N이가 토탈 몇 N이죠? 토탈 8N이죠. 알겠어? 그래서 4N에서 토탈이 8N이야. 알았지? 이게 이제 전체 이온수에 해당. 자, 그러면 이온수만 우리가 보면 안 되고요. 농도도 같이. 이게 수용액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자, 먼저 CL- 농도 어떻게 되죠? 무조건 감소지. 자, 이온수는 그대로인데 부피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 Na 플러스는 증가예요, 증가. 자, 부피는 항상 주어진 0, 10, 20을 보면 안 돼요. 위에 20이 먼저 있잖아. 20 있고, 30 있고, 40인 거야. 자, 그렇게 되면, 자, Na 플러스 2점은 30분의 2N이야. 2점은 40분의 4N이야. 자, 큰 거 보이죠? 농도는 증가합니다. 자, 전체 이온의 농도. 전체 이온 농도 어떻게 되냐면, 써줄게. 20분의 4N에서 여기는 30분의 4N이 되고, 여기는 40분의 8N이 돼요. 자, 어떤 변화야? 감소하다 증가하지? 제가 앞에서 그랬잖아요. 전류의 세기가 결국 이온의 전체 농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그래서 이게 이온의 농도, 상대값이 상대값. X축은 NaOH 부피. 그래서 감소하다가 증가를 해요. 10ml, 20ml. 그랬을 때 여기를 2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되죠? 옆에 적어놓은 거 봐봐. 자, 맨 처음에 농도를 2라고 놓을게. 자, 중화점의 농도 얼마가 돼? 중화점의 농도는 3분의 4가 되죠. 그 다음에 20ml인 지점에서는 얼마가 되면 40분의 8N이니까 얘는 똑같이 2가 되어야 되겠죠. 각각의 지점에서. 알겠어? 상대값을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면 문제가 이온수의 변화에 대한 그래프가 나오느냐? 아이고, 이게 나올 리가 있나? 안 나오지. 농도가 나오면 이온수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거야. 중화점이 어디이며 액성이 뭐일 거며 뭐 각각의 지점별로 이해가 나오겠죠. 알았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한 건 이온수의 변화까지 봤습니다. 알았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온수의 변화의 또 다른 얘기를 보면서 이 중화 반응을 해석하는
그런 어떤 스킬적인 문제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내용들에 관한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빠지면 안 돼. 알았지? 이게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이라 천천히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쭉 나간단 말이야. 빠지면 안 돼요. 알았죠? 다음 시간에 중화 반응에서 뭐 얼추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 8월 마지막 주에는 화학 결합을 들어갈 겁니다. 자, 수고했습니다.